오늘도 혹시 오지 않는 문자나 카톡을 기다리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과 허탈함.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내가 준 마음만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와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실망감은 참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는 자연스레 상대방의 연락을 더 빨리 기대하게 됩니다.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거나 답장이 느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혹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걸까 같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과 마음을 주는 것이 항상 올바른 방법일까요? 저 역시 오랜 시간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마음과 배려를 쏟아부었던 적이 있었죠. 얼마 전 한 친구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 것 같아?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70%만 주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친구의 대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줄 때 언제나 100%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70%만 준다니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숫자로 나누어 준다는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마음을 100% 다 주는 것과 70%만 주는 것의 차이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을 과소비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30%는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친구 이지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지훈은 30대 초반, 한창 커리어를 쌓고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대인관계에 열정적이었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그는 직장에서 팀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앞장섰죠. 한마디로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100%의 마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 누군가가 기분이 안 좋으면 먼저 커피를 뽑아 직접 건네주며 마음을 풀어주려 했고, 휴가에 관해서도 누군가가 날짜를 바꾸기를 원하면 본인의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훈은 팀 내에서 고민 상담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조언하고 거들며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야근까지 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아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그렇게 지훈은 직장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업무 압박과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쳐 그 역시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평소에 도움을 주었던 동료들은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만약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공감하며 쉽게 도움을 주었을 것인데 동료들의 무심한 반응에 당혹감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이 경험 이후 지훈은 마음을 다해 상대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마음을 70%만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또 다른 지인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진 씨는 40대 중반으로 이미 많은 인간관계의 굴곡을 경험한 중년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의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항상 마음을 다해 주었죠. 특히 수진 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절친인 정희와 깊은 우정을 나눠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친구에게 정성껏 시간 들여 선물을 준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왔죠. 정희가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감정 쓰레기통까지 되어주며 호응과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호소라도 하면 먼저 불러내서 밥도 사주면서 위로도 해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해 수진 씨는 정희랑 대화를 하다 오래전에 수진 씨가 금전적으로 도움 주었던 일을 오히려 정희 본인이 그 당시 수진 씨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정희한테 작지만 수진 씨한테는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정희는 되려 내가 해준다고 했나 하며 까맣게 잊은 정희의 모습을 보고 수진 씨는 속으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정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과 정성을 100% 주다 보면 그만큼의 보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 후 수진 씨는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70%만 주고 남은 30%는 나 자신을 위해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 수진 씨는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까요? 지인 수진 씨의 조언을 들은 후 저는 마음을 70%만 주는 법을 일주일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1일차는 직장에서의 첫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첫 시도 대상은 동료 이민아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모든 걸 제쳐두고 일을 마치고 저녁을 사주며 함께 고민해 주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일에 대해 걱정하던 그 순간 저는 가볍게 응원만 해주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냥 천천히 하면 돼. 미나 씨는 충분히 잘해낼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을 접고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듯 더 이상 제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쏟지 않아도 충분히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첫날이었죠. 3일차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절제하기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도 저는 평소와는 달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며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흥분하고 호응하며 조언을 쏟아내는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네. 라는 가벼운 위로의 말과 공감만을 전했습니다. 그 이상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들어주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친구들 역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모임은 편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임 이후 마음이 훨씬 가볍고 덜 지쳤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5일차는 나를 위한 시간 갖기에 더 투자해 보았습니다. 5째 날 저는 남겨둔 30%의 마음을 오롯이 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관계 유지에 신경을 쓰느라 지쳤던 저에게 이 시간은 굉장한 충전과 회복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히 진심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날 저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7일차는 새로운 균형 찾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이제 마음을 70%만 주는 것이 관계의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게 되니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눈치를 덜 살피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는 충분히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팀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않으니 제 마음도 훨씬 가벼웠습니다. 오늘 참 침착하게 대처하네? 라며 동료가 의아하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마음을 70%만 줘야 할까요? 마음을 70%만 주는 것은 상대방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의 마음을 다 주게 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70%만 주는 것은 나를 지키고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남겨둔 그 에너지가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청년 강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중년의 이정숙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나이대의 사람이 마음을 절제하면서도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강민은 20대 후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 소연에게 항상 100%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최대한 자주 빨리 답장해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려 하고 모든 것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연의 감정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생활 루틴과 취향이 사라진 것 같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강민은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소연을 사랑하고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드는 거지? 친구는 그에게 간단한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마음을 주고 있잖아. 100% 다 쏟아내면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말을 들은 강민은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이후로 소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모든 데이트를 주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과하며 소연의 작은 변화에도 맞춰주며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민은 이제부터는 마음과 정성을 70%만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데이트에서도 모든 걸 계획하지도 않았고 소연의 요구에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조용해질 때도 강민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 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연이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 변화에 따라 소연이 관계 유지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서로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민은 소연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아도 내 모든 루틴을 바꾸지 않아도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음을 70%만 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방법이었어. 강민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에게도 여유를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중년의 이정숙 씨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이정숙 씨는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최근 들어 그와의 관계에서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챙기며 늘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허탈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남편에게 마음을 70%만 주면 어때? 나머지 30%는 너를 위해 남겨두는 거야. 처음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말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하던 일에서 조금씩 손을 떼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주고 과감하게 손을 뗐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그녀의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여전히 적었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지치지 않았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70%만 준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었어. 정숙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30%를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그녀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균형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70%만 주는 법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70%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나 자신을 지키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70%만 주는 법을 실천해 보세요. 나머지 30%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소중히 남겨두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건강함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절제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적어주세요. 더 좋은 내용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